자, 첫 번째 주인공은 김대남 씨입니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의 뭐랄까 장애물이 하나 생겼죠. 김대남. 이른바 김대남 녹취 사건. 김대호 병풍 사건과 비슷한 뉘앙스로도 들리는데 김대남 녹취 사건이 후폭풍은 더 센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참모가 다름 아닌 서울의 소리와 한 대표 공격을 사주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고 그것이 공개된 상황. 한 대표 측과 당에서는 김대남 자리에서 물러나라라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일로 당이 왜 저러냐라며 당을 나무라는 듯한 입장들이 나와서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를 이 김대남이라는 인물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남 씨가 알고 봤더니 비서관 사칭 논란까지 과거에 휩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서관 사칭 논란, 임시였던 시민소통 비서관 직무대행 명함을 계속 사용하면서 당시 정광상 시민소통 비서관이 근무 중이었는데 비서관 자격으로 외부 행사에 축사를 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감찰에 착수한 바 있었다. 지난해 10월 감찰 결과 전 총선 출마 위해 사직을 했다라는 얘기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직기강에서 비서관 사칭으로 한번 논란이 있어서 감찰에도 착수했던 인물이었군요. 오신환 의원님. 네네. 소통비서관 자리가 공석일 때 본인이 이제 그 행정관으로서 선임행정관으로서 대행을 맡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민사회 수석을 하고 있는 정광삼 수석이 당시 비서관으로 왔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행정관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문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공직기강실에서 감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일련의 녹취 사건들, 뭐 소위 이제 공격 제보 사건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특히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우리한테 익히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와의 그 녹취 파일도 있고 했기 때문에 김대남 전 행정관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서울의 소리 기자와 저런 대화를 나눴으며 그것을 주문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아서 당의 입장에서는 저것을 분명히 진상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도 이제 공공기관에 저 상임감사로 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저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준공직자죠. 공직자로서 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거에 대한 거치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랫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몸담아 왔기 때문에 김대남 지금 감사가 우리 정치권의 많은 인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정치권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지금 언론 매체를 통해서 특히 거기에 또 녹취록에는 여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당에서는 지금 용산과의 거리를 이렇게 좁히기 어려운 그런 걸림돌이 되는 그 한 작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 파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는 좀 굉장히 답답해하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 논란이 불거진 지가 벌써 언제인데 주말 지나고 새로운 한 주 활기차고 희망차게 시작해도 모자랄 판에 여태 김대남 씨가 저 자리에 앉아있다. 더군다나 여사가 영부인이 서울의 소리에 몇 번 당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영부인이 서울의 소리에서 한 대표 공격해라라고 지시하진 절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김대남 씨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든 혼자 꾸민 일이든 여사를 참칭하면서 아까 비서관 사칭했다 공직기관 감찰 떴는데 여사 사칭하면서 한 대표 공격 사주했다라는 사건이 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 감찰까지 받았던 인물이 서울 보증에 상근 감사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도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네네. 언제까지 이거 질질 끌려다닐 건지 새로운 한 주가 밝았는데. 글쎄요, 뭐 총체적 난국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대남 씨는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 자리가 얼마짜리냐면 10억이 넘는 자리거든요.
보세요. 저 연봉에다가 성과급까지 합치면은 1년에 최소한 한 3억 정도는 받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법인카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6천만 원이잖아요. 예. 거기에 기사 딸린 G80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거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은 차량 상호는 빼고요. 1년에 네. 4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렇군요. 그거 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12억이 훨씬 더 넘는 그러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저 자리인데, 그런데 김대남 씨가 언제 임명이 됐느냐? 8월 2일 날 임명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2달하고 한 사나흘 정도 더 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창창이 30몇 개월이 남아 있는데 내려놓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은 도대체 김대남 씨가 뭘 믿고 저렇게 버티는가? 왜냐하면 김대남의 저러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타격을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한동훈 대표도 피해를 입었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냐? 영부인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영부인이 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일을 마치 바랬던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렇게 떠버리고 다니면서, 그것도 누구한테 떠버리고 다녔습니까? 뭐 보수 언론에 떠버리고 다녔습니까? 그 영부인 제가 봤을 때 제일 싫어할 기자가 이명수 기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한테 저렇게 떠버리고 다녔는데 아직까지도 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 모순되는 상황을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다른 건 다 떠나가지고 서울보증 같은 그런 독점적 기업에 저런 김대남 같이 아무런 지식과 경험도 없는, 금융과 관련해서 보증보험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력도 없는 사람이 감사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고 용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지 저는 심히 의문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 말씀 주고 계신데,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금 전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대남의 행동, 당 입장, 정체성과 맞지 않다. 극단적 악의 세력과 야합한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 필요한 감찰 진행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하겠다.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당 일각, 대통령실 일각에선 아유 뭐 이런 거 갖고 당대표가 그래? 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이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반박인 것 같아요. 이건 당의 입장과 정체성에 맞지 않고 극단적 악의 세력과 야합한 짓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감찰뿐 아니라 법적 조치까지 취하는 게 맞다. 한 대표 입장과 소신을 밝힌 겁니다. 조금 전 상황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대남 씨는 왜 저 좋은 자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걸까? 이해가 안 된다는 설명 두 분 해주셨는데, 서류 정리에서 도전했다라는 당초 김대남 씨의 해명과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보증 상임감사 되려 관련 서류를 정리해서 도전했다. 도전! 저게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지금 아빠의 도전도 아니고요. 서울보증 지원서 제출 전형 아닌 추천으로 진행했다. 제출 서류 없다. 김대남 전 행정관 측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왜 받은 게 없다는지 모르겠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추천으로 진행돼서 제출 서류는 없다라는 건데 뭐 손발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박승민 측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른다라는 인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서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김대남 씨에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당신이 학력 증명서를 제대로 떼서 냈는지, 범죄 경력 조회 증명서를 제대로 떼서 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렇죠. 도대체 무슨 백으로 거기를 들어갔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본인은 배우가 없다, 나는 당당하게 서류를 내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방금 이제 저 기관에서도 되게 황당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공채로 뽑은 인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임명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의결을 거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내놔라, 나는 정정당당하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아마 저 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거고, 왜냐하면 지금 자료 요청 같은 것들이 쏟아질 거거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권에서 더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인 거죠. 이제 곧 국감 시작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서류를 냈다, 뭘 냈다, 이걸 밝힐 상황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 이거를 밝힐 상황이 아니라 내려놔야 되는 시점인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만약에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가보시던가요.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저분의 어떤 부적격성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 자체에 동의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이런 어떤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무리를 빚은 저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서 계속 2인자 행세를 한다? 저는 이거는 버티기가 좀 어렵다. 오히려 이렇게 김대남 씨가 버티면 버틸수록 여권 내에서는 더 어떤 옹호를 하기도 난감하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기도 난감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흥미로운 말씀 주셨는데, 지금 타이밍은 내가 주민등록 등본을 잘 냈는지
범죄 정력 조회서에 동의를 했는지 서류 챙길 때가 아니라 물러날 때다. 박성민 전 최고의 개인적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당에서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윤리위 구성한 의결회의, 한동훈 공격 사주 녹취록 의혹 진상조사 착수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탈당 의사 밝혔더라도 당원 신분에서 저지른 일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하겠다. 당은 단호한 입장입니다.